안녕하세요. 오늘은 32기 노무사 제 친구의 합격 수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개를 해드리자면 대학교 때부터 친해진 친구고 홈티도 같이 다녀오고 같이 많이 논 친구입니다. 근데 올해 합격을 해가지고 합격 수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023년 32기 노무사 서효림입니다. 와, 노무사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스스로에 대한 이제 고찰도 많이 하고 진로 선생님과의 상담 끝에 제가 잘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자 했고, 저는 홀랜드 검사상 ES 유형으로 말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노무사라는 직업을 찾게 됐고,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한 가치관은 제가 능력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전문직인 노무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유림 노무사님은 시험 준비 기간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계산해보니까 약 2년 8개월 정도를 준비를 했었어요. 21년부터 1월부터 준비를 해서 그때는 1차만을 준비하고 딱 5월에 시험을 치고 또 2차를 3개월 동안 준비해서 시험을 쳤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시험이 절대 3개월 안에 2차는 끝낼 수 맞아. 힘드시 형사도 똑같죠. 절대 진짜. 끝낼 수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면 무조건 2차랑 1차를 병행해서 준비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래야지 빨리 수험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유회 때는 2차를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올해의 헌동차로 수험을 끝내고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무사님은 공부 루틴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21년 생동차나 생유회 때는 혼자 공부를 하는 거여서 MBTI 중에 P인 유형이라 난 J. 난 P인 유형이랑 약간 기상시간이나 이런 공부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9시까지는 가려고 했었고, 스터디 카페는 24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뭐 필요한 경우에는 뭐 12시까지, 새벽 1시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보통은 주로 한 11시 반이나 한 11시쯤 그런 패턴으로 했었던 것 같고, 이제 헌동차 때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한 2번 시험을 쳐보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혼자 공부하는 게 알죠. 혼자 공부하는 게 쉽지 않고 맞아. 뭔가 같이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진짜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비슷하게 한 9시까지 가고 도서관이 11시에 마치니까 11시까지 하는 이런 루틴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가장 큰 좋은 점은 밥 걱정 안 해도 되는? 혹시 학식이 있으니까 시간이 또 절약되고 돈도 절약되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하네요. 네, 그쵸. 그럼 올해 약간 저랑 제가 좀 많이 도와줬잖아요.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더 힘을 내서. 혹시 슬럼프는 안 오셨는지 궁금해요. 3년이면은 그래도 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그동안 안 힘들었는지. 이거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혼자 공부하는 성향이 잘 맞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혼자 공부를 하고 건강하기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생유회 때 2차 시험이 거의 가까워질 때 매일 밤 침대에서 울고 맞아.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같이 공부하세요, 여러분. 맞아. 네. 스터디를 하세요. 네. 근데 전 스터디는 안 했어요. 그냥 친구랑 같이 공부하세요. 친구랑 같이. 친구랑 공부하세요. 같이. 혹시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놀면서 했는지 저처럼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풀었는지 궁금합니다.
부산에 살다 보니까 이제 서울로 직접 갈 수 있지 못하고 온라인 첨삭반을 수강을 했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금, 토, 일 이렇게 있어서 금, 토, 일 오전까지 모의고사를 치고 오후부터는 이제 좀 일주일 하루는 쉬는, 집에서 쉬거나 안 그러면 친구를 좀 만나거나 이제 그렇게 하루는 쉬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경영학과를 나온 게 중요한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노무사를 꿈꿨다 보니까 이제 경영학과 외에도 가면 좋은 학과들이 있는데 경제학과나 안 그러면 법학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좋은 학과가. 저는 이제 좀 제 성향상 경영학과가 더 잘 맞다고 생각을 했고 1차 과목도 경영학 개론, 2차도 경영조직론을 생각을 하고 경영학과를 진학했었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단편적으로 인강을 들으면서 배운 것보다 강의를 대학교에서 들으면서 좀 깊게 여러 이야기, 교수님들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암기를 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고등학생 때부터 준비를 하신다면 경영학과를 생각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경영학과를 안 나와도 할 수 있는 과목인가요? 경영학과를 굳이 꼭 나와야 하는 건 아니고 개념이나 이런 거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거지 꼭 경영학과나 뭐 법학과, 경제학과를 굳이 나와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무사님도 부산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학원 가는 거를 추천하시는지 아니면 인강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지. 꼭 굳이 서울에 있다고도 다 학원을 다니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온라인 첨삭반으로도 많이 들으시고 저도 온라인 첨삭반을 수강을 3년을 해봤으니까 승산이 있다. 온라인으로 들어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마음가짐. 스스로를 제어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온라인 첨삭반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스터디를 통해서 모의고사 제출하는 거 이런 걸 이용해서라도 스스로를 좀 규제할 수 있다면 온라인 첨삭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노무사는 세무사랑 다르게 2차도 선택 과목이 있네요. 서노무사님은 어떤 과목을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경영학과를 진학했기 때문에 1차 과목으로는 경영학개론을 수강했고요. 2차는 경영조직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차는 공부를 할 때 25문제였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40문제로 바뀌면서 이거는 1차는 조금 참고만 하시는 정도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는 공부할 때 저는 기출을 위주로 10개년의 기출을 풀고 따로 강의는 듣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경영학과에서 이미 배운 개념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2차 때는 물론 강의로 들으면서 자세하게 공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과목별로 인강 강사님을 추천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노동법 1, 2 1차 과목은 어떤 강사님을 추천하는지. 저희는 1차랑 2차 때 노동법이 겹치기 때문에 1차 과목은 노동법을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럼 민법, 네. 사회보험법, 민법부터 해주세요. 민법은 신정훈 강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분 1타이신 것 같은데 그분 강의를 들었는데 핵심 정리 특강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얇은 책으로 한번 해독을 하고 그리고 제가 복습을 하고 기출 문제를 푸는 위주로 저는 1차를 공부했었습니다. 사회보험법은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사회보험법 같은 경우에는 강사님들이 조금 많으신 걸로 알아요. 근데 저는 이주현 노무사님 강의를 들었었는데 이주현 노무사님 강점은 되게 컴팩트하고 두 문자를 잘 따주셔서 되게 암기에 특화된 강사님 좋다. 네, 이신 것 같아요. 경영학개론은 혼자 그것도 공부하셨다고 이제 했고 강의를 안 들어. 그러면 2차 시험 과목 중에서 노동법 강사님을 추천해주세요. 노동법은 이수진 변호사님 강의를 들었어요. 이수진 노무사님 장점은 모든 쟁점을 거의 A급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불이탈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그게 제일 큰 장점이고요. 되게 열정이 넘치세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동기부여되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학생들을 되게 생각해 주시는 마음 이런 것도 잘 느껴지고 카페를 통해서 질의응답을 하는데 답변도 되게 빠르시고 설명을 되게 잘 해주세요. 단점이라고 볼 수 있으면 좀 양이 많다는 점? 그게 제일 큰 단점인데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지 않을까 약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전문직 시험은 성적을 잘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 맞추는 거를 나도 맞춰야 된다는 그쵸. 생각이 있기 때문에 1타 강사를 드는 거를 추천하고 생유예 때 시험을 치고 나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뒤에 오케이. 네. 인사노무관리론은 어떤 강사님을 추천하십니까? 이 인사랑 경영조직론은 대부분 강사님들이 같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 헌동상 때는 김유미 노무사님 강의를 들었어요. 김유미 노무사님의 장점은 대학교 수업을 듣는 듯한 느낌? 되게 깊고 책 내용 이외에도 개념의 유래, 뭐 학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되게 많이 해주셔서 저는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할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어요. 김유미 노무사님도 모의고사 양이 많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내주시고 똑같은 분량으로 연습 문제를 내주셔요. 그래서 좀 양이 많을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지만 책이 정말 단거나 하기에 좋은 책이에요. 전략 노트, 목차 키워드 노트가 단거나 하기에 정말 좋은데 저는 이 책 가지고 시험장 갈 때까지도 이 책을 계속 받고 단거나를 이 책으로 했던 경험이 있어서 책이 정말 좋았어요. 네. 행정 쟁송법 강사님 어떤 강사님을 추천하세요? 저는 윤성봉 강사님. 윤성봉. 오케이. 변호사님이 되게 예민하시거든요, 이름. 이 강사님의 장점은 행정쟁송이라는 되게 어려운 과목을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해 위주로 설명을 해주신다는 점이 가장 좋았고요. 다른 강사님들 책을 제가 좀 많이 봤어요. 행정쟁송법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윤성봉 강사님이 책이 가장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소송을 하는 순서대로 목차가 정리되어 있어서 이해와 동시에 암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나만의 공부 전략이 있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이제 순환별로 이제 공부 전략이 조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연기나 일기 때는 일단 개념이나 새로 접하는 것들을 자주 보면서 무한 해독하고 암기하려는 그런 부담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세대한 책을 많이 보고 강의를 많이 듣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솔직히 암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책을 보면 더 안 외워지는 거 아시죠? 알죠. 아시죠? 2회 위주로 최대한 시간을 보내고 2기, 3기 때는 이제 모의고사 위주로 최대한 그거를 해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강사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내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모의고사를 100% 해내려고 조금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 첨삭된 네, 맞죠. 거를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 토, 일 이렇게 모의고사가 올라오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공부를 하고 금요일날 그거를 시험을 치고 토요일날은 인사랑 경영조직 이렇게 시험을 치고 노동법도 일요일날 오전에 시험을 치고 이렇게 했었어요. 모의고사를 그렇게 금토일 치고 나면은 그 저번 주에 친 모의고사 첨삭평 제가 부족한 부분을 제가 또 단건화된 책에 기록을 하고 정리를 해서 네 그리고 강사님들이 내주시는 답안지 그걸 보면서 부족한 부분도 단건화하고 매주 강사님들이 모범 답안을 올려주시거든요. 수험생들 중에서 잘 쓰신 분들 맞아 그런 것들 중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제가 최대한 단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상기로 갈수록 모의고사 분량도 늘어나고 풀이하고 단거나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었어요. 세무사는 글 쓰는 게 세법학 1부랑 2부밖에 없어서 그것도 좀 힘들었는데 노무사는 4과목 전부 다 그쵸. 글로 써야 되니까 맞아.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럼 각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한지 1차는 기출 위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10개념 기출을 일단 그 문제를 왜 틀렸는지 그리고 이 보기가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난 무조건 맞춘다. 그 문제 밑에다가 좀 많이 적어 놓았어요. 저는 객관식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쵸. 세무사도 기출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2차의 경우에는 전문직 시험이라는 게 인풋 공부가 아니라 아웃풋 공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등학생 때와는 다른 공부이기 때문에 이게 공부 방법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 그래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체크를 하는 게 그런 부분이 가장 많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책을 덮고도 머리로 약간 리마인드 해보고 직접 쓰지 마세요. 절대 손목이 맞아. 이 손목이 안 좋아요. 전 아직도 손목이 안 손목이 좋아요.
너덜너덜. 책을 보면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머릿속으로든 아웃풋을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든 이렇게 좀 내뱉어. 답안지를 쓸 수 응. 있을 만큼.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시험 전날 무조건 1회독을 하셔야 되잖아요. 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가 아는 개념, 모르는 개념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이건 내가 시험 하루 전에 다시 꼭 무조건 봐야겠다. 이건 A급이니까 체크. 아 맞아 맞아. 표시를 나도. 다 현관펜으로 맞아, 해놓고 맞아, 맞아. 하루 전에 해독을 2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별을 해서 무조건 중요한 거 위주로 보고 시간 남으면 그 다음 거, 그 다음 순위, 그 다음 순위 이런 식으로 무조건 1회독을 하셔야 돼요. 무한해도 리마인드 하는 거 그리고 우선순위 이렇게 한 달을 보내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부끄부끄. 수어 노무사님은 썸이나 연애가 있었나요? 수험을 시작하기 전부터 저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서 서로 약간 상의가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만약 썸이나 연애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 연애에 소홀해질 수 있다 라는 점을 상대방이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수험 생활에서도 그게 큰 힘이 되거든요.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건 되게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저는 썸이나 연애가 있으시다면 하세요. 하세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절대 안 되고. 나 서로 할 수 다른 있는 사람, 못 하는 사람. 이제 사람 이게 성향별로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이게 스스로 계속 혼자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혼자만 생각하고 혼자만 집에서 이제 안 좋은 생각 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될 것 같아. 이게 좀 낙담을 많이 했었는데 이세무사님? 이세무사님도 계셨고 남자친구분도 있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정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잘 상의가 된다면 충분히 연애와 수업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게. 마지막으로 노무사님이 수험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100명의 합격자가 있다면 100가지의 공부 방법이 있듯이 저는 이제 한 가지의 예의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들으시고 도움이 되시는 게 있다면 써보시고 아니면 이제 더 발전된 방법으로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2년 8개월 정도 수험 기간을 되돌아봤을 때 정말 힘든 시간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힘들었지만 여러분은 좀 덜 힘들고 덜 아프고 좀 현명하게 길더라도 뭐 어쩌겠어. 뭐 해야지. 하면 해야지. 돼. 하면 돼. 존버입니다. 존버. 맞아. 안녕. 안녕. 화이팅. 화이팅. 33기인가? 33기 화이팅. 화이팅. 근데 너무 오글거리는데 오랜만에 찍어서 아 그래? 이거 근데 이렇게 해서 찍어요. 그래. 웃지 마세요. 알겠지? 니가 너무 꼴타는 오케이 오케이 오늘